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이 50일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공권력 투입을 막아달라는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거제 산불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2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사태 해결은 진행 중입니다. 이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1일 0시 기준 경남에서는 모두 3,47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창원 교방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이 21일로 딱 50일째입니다. 이번 사태는 노조와 노조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원청인 대우조선지회 금속노조 탈퇴 투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의 4명 중 1명이 대우조선지회 조합원입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조합원들이 하나둘 투표소로 들어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원청 노조인 대우조선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찬반 투표입니다. 배경은 금속노조가 하청업체 노조 편만 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입니다. 건조 작업이 수십일째 미뤄지면서 대우조선 전체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금속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투표 대상 조합원은 4,700여 명. 현재 금속노조 경남지부의 전체 조합원 가운데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날 하루가 채 되지 않아 투표율이 70%를 돌파했습니다. 인원 과반이 투표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우조선지회는 4년 만에 금속노조를 떠납니다. 탈퇴가 확정되면 대우조선지회는 기업형 노조가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네, 경찰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해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권력 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진행 중인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노조원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협상 결렬 시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대규모 인력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 의원들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을 막아달라며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 한상현, 류경원, 손덕상, 류형준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의 찬반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적어도 공권력 투입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공권력을 투입해 눈앞의 파업 현장은 해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의 불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10여 년 전 쌍용차 사태를 떠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일이 걸리더라도 손해가 나더라도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경남도민 단 한 분도 다쳐서는 안 되고 공권력 투입은 사태의 종결이 아닌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국민의힘 경남도 의원들도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4차 예방접종 대상자도 50대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불편한 시골 지역은 접종을 하기 위해 시내로 나와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의령군이 찾아가는 접종센터를 운영하면서 백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보건지소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1시간가량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내에 있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령군의 마을별 맞춤형 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되면서 동네에서도 백신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참 고맙고 뭐 좋지요. 먼데 가려고 뭐 짐질고 이 가족이 와서 함께 오면 고맙고 좋습니다. 아니, 멀리 이동까지 안 하고 직접 바로 와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의령군의 4차 예방접종 대상자는 15,700여 명. 21일 0시 기준 현재 대상자 중 42.7%가 4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접종률로 전국 4차 예방접종률 25.8%, 경남 25.1%의 약 1.6배 수준입니다. 우리 군이 노약자가 많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고 면 단위에는 위탁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확대된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편리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별 1대1 전담 공무원이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접종 안내를 하고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의령군. 고령의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중증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의령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역마다 해결해야 하는 생활 속에 불편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풀어보겠다며 머리를 맞댄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2달간 직접 문제를 조사하고 해답 제안까지 마련해 토론회도 열었는데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권정수 기자입니다. 마을 곳곳에 널려있는 쓰레기, 이어지는 무단 투기에 학생들은 머리를 맞댔고 그물망이나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CCTV로 감시하자는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보다 보니까 이동형 감시 카메라가 없더라고요. 이동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면 과태료를 더 많이 내게 할 수도 있고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동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과태료를 내게 하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아요. 현실적인 한계도 고심할 부분도 있지만 옛날에는 쓰레기 많이 나오지 않을 때는 쓰레기 타고 왔었어요. 그래서 각지 단전에서 쓰레기를 들고 와서 그 타에다 버리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정도의 쓰레기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각자가 쓰레기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버리는 겁니다. 불법 투기에 대한 문제는 공감을 이끕니다. 우리 학생들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주제를 갖다가 개항한다는 것은 저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 쓰레기 줄이는데 한 목숨 한몫하겠습니다. 바로 시행이 어려운 제안에는 지역에서 이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저희들한테는 지게가 이동용 집주변에 지게가 있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이라 무엇이든지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안 되고 제한적으로 돌려가면서 쓴다는 거 저희 이해를 주는 거 맞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해법을 이끌 수 있는 어른들과 마을 문제 해결에 나선 학생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공청회를 마련한 건 다름 아닌 교방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입니다. 민주시민 수업을 받다 교실 밖 문제를 직접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실행했습니다. 23개 팀으로 나눠 마을 곳곳에서 불편한 점을 조사한 지 2달여. 그렇게 23개의 보고서가 나왔고 그중 5가지가 먼저 지역에 제안됐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PPT를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더 이상은 이런 제안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노력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와 버스, 흡연, 불법 주차 등 마을을 위해 스스로 진단하고 분석해 목소리를 낸 학생들. 나가 아닌 우리의 관심을 둔 학생과 지역의 모습에 마을 공동체 성장에 대한 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예년에 비해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서부 경남 지역민들의 식수원 진양호에 녹조 발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녹조 발생의 주요 요인인 인을 줄이기 위해 수질 오염원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양호 판문 지역 수질 측정 결과입니다. 지난 11일 유해 남조류, 이른바 녹조 세포수가 호수물 1ml당 4,816개체에 달합니다. 조류 경보 관심 단계 기준인 1,000개체보다 4배 많은 수치인데 특히 한 주 만에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녹조가 급격하게 확산한 데는 폭염과 장마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7월 현재 남강댐 유역 강우량은 예년의 44% 수준. 사실상 마른 장마다 보니 남강댐 방류량도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진양호 물 흐름이 정체되다 보니 녹조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 내린 비로 녹조를 해소하기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가끔씩 내리는 호우는 상류 지역의 비점 오염원을 진양호로 유입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분간 마른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부 경남 식수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도는 일단 진양호 상류 지역 비점 오염원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청군과 함께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을 돌며 축산 폐수 검사에 나선 건데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인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방류수는 pH가 6.7, DO가 5 정도로 방류되면서 정상적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산청군 하수 처리 시설 역시 인 농도를 줄이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산청읍 생활하수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각각의 처리 과정을 거쳐 강으로 유입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걱정입니다. 마른 장마가 지속되면 상류 지역 비점 오염원 관리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난강댐 원수는 도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녹조 발생에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녹조 발생의 주요 인자인 총인 질소와 같은 영양염료를 배출하는 개인하수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초록빛으로 물든 진양호, 상류에서부터 녹조와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SCS 조사입니다. 한국GM 창원 공장의 생산 라인 가동이 멈췄습니다. 한국GM은 부품사인 일회 AMS가 부품 단가 인상 등을 이유로 부품 공급을 중단해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은 부품사를 상대로 납품 이행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한 상태로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5월 경남도와 계약한 용역업체 주식회사 에어팰리스 소속 산불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남도가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주식회사 에어팰리스가 직원들이 업무 중 사고로 숨졌지만 사고와 관련해 사과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유족들에게 막말까지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가 해당 업체의 용역 계약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조사와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1일 0시 기준 경남에서는 모두 3,47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 16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103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와 양산, 진주, 거제 등의 순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13만 8,113명이며 18,623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의 4차 백신 접종률은 10.2%입니다. 김해 씨가 50대 이상 시민들에게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김해 씨는 4차 접종을 하면 3차 접종에 비해 중증 예방 효과와 사망 예방 효과가 절반 이상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차 접종 대상자는 3차 접종 이후 4개월이 지나야 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접종 예약은 김해시 누리집과 김해시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3분쯤 멧돼지 사냥을 하던 중 60대 A씨가 50대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하고 엽총을 발사해 B씨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진짜 멧돼지인 줄 알고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합천댐 가뭄 단계가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지난 19일 환경부는 경계 단계였던 합천댐 가뭄 단계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낙동강 수계와 금강 수계가 예년의 70% 이하를 밑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200에서 400mm 수준의 비가 더 내려야 남부지방의 댐 가뭄 단계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